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코로나에 많이 생기는 후각장애, 이것이 상당히 사람의 인지 능력 저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후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이렇게 성인 766명을 표본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대개 이제 55세에서 95세 사이에 중년층 내지 노년층입니다. 그런데 후각 상실자들 중에 3분의 2가 검사를 해봤다면 인지 능력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색깔을 구별한다든지 뭐 계산을 한다든지 과거에 알던 것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인지 능력에 상당히 손상을 가져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 후각 장애인들에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앓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지 능력에도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 후각과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많이 생기는데, 이 후각 능력과 치매 인지 능력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의심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대량으로 후각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각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를 앓았는데도 후각 장애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은 후각 장애가 있었던 노인들은 앞으로 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 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년에.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후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를 잘 못 맡는 것도 합병증이고요. 또 기관지 확장증이 많이 생깁니다. 기침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관지 확장증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 사람들이 기관지 확장증 생기는 율에 비해서 약 3.36배가 된다는 거죠. 3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탈모가 많이 생겨요. 저도 많이 머리가 빠졌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3.39배가 더 많다는 거죠. 또 심근염,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에 비해서 3.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장애는 어느 정도 생겼냐 보니까 약 7.92배, 약 8배가 많다는 거죠. 이 코로나 앓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후각장애가 약 8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그러면 독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폐색전증, 폐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독감에 비해서 약 3.94배, 약 4배가 더 많다는 거죠. 정맥혈전은 혈전 막히는 거, 색전증은 2.85배가 됩니다.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후각장애도 물론 독감으로도 후각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오는 것이 독감보다도 약 5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코로나가 뇌에 어느 정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 변성을 불러오는 그런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후에 6개월 동안 후각 장애가 계속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약 코로나 앓은 사람들 중에 약 5%가 이렇게 후각 장애를 장기간 앓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환자들로 환산을 해보면 세계 인구의 약 2,700만 명, 세계 환자 중에 2,700만 명이 후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 전체가 후각 장애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후각 장애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러시아에서는 델타 크론이 6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델타 크론이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 델타 변이와 현재 있는 오미크론 변이, 이것을 잡종 감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델타의 그 독성과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있으면 이게 환자가 아주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다는 거죠. 두 가지 합쳤는데 실제 검사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실제 델타의 독성도 누그러지고 오미크론의 전파력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델타 크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공할 그런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코로나의 원조지요, 중국이. 그런데 자체 코로나 약을 이제 제조해서 시판한다는 거죠. 무슨 약이냐 하니까 결국 에이즈 치료제를 이 코로나에 사용한 거죠. 에이즈 치료가 그 바이러스를 자꾸 정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를 코로나에 사용해서 코로나가 중국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팍스로비드도 사실 에이즈 치료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해서 두 가지 성분을 합쳐서 이렇게 팍스로비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그것을 본떠서 에이즈 치료제를 이 코로나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최근에 아주 이 전파력이 너무나 강해서 최근에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오미크론 아는 사람들이 한 56%가 절반 이상이죠. 대개 무증상 감염이 다른 변이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이 본인이 오미크론에 걸린 줄을 모르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일하러 다니고 모르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무증상 감염도 역시 전파력은 오래 앓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못 시켜요. 그냥 가까이 그냥 가족들 접촉한 사람들만 하는데, 무증상 감염자들은 온데 놀러 다니면서 온데 일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전염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미크론이 이렇게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예 검사도 안 해봅니다. 또 검사도 이 초기에 하면 네거티브로 나와요. 실제는 오미크론 감염인데 만약에 한 4,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하면 이것이 오미크론의 양성이 나올 텐데, 나는 감기야 그러고는 검사를 하지 않고 초기에 해보고는 안심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낫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폭발적으로 면역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이 하위 변이라는 것은 오미크론 중에 BA1, BA4, BA5, BA12 이런 것이 있는데 전파력이 아주 최고로 강합니다. 뭐 과거에 델타, 뭐 알파, 뭐 등 다 통틀어서 가장 강해요. 그러나 증상이 아주 감기같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오미크론이 잠복기도 옛날보다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2주 후에도 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도 증세가 나타났어요. 잠복기가 2주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평균적으로 2, 3일 만에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강한데, 과거에는 2주 격리를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주일 격리해도 충분하더라. 그리고 5일 후에도 음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대개는 5일 후에 음성이 나오면 대개 그만 격리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격리를 스스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은 대신에 다른 종류에 비해서 중증률이나 사망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감염과 돌파 감염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보면 재환자들 중에도 이 코로나를 2번 걸렸다, 3번 걸렸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과거에 초기에는 효과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 가을에는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는 그런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모더나 2가 백신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영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작용은 어떨지 우리가 아직 써봐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세계의 뉴스가 초점이 다 코로나 오미크론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우리 인생의 종말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는 이제 이만하고 우리가 천국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